두 문제밖에 없지 않아요? 제가 그렇고 다른 거 질문 안 하지 않았어요? 네. 질문할 거 없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진도북 8번 8-1번. 자, 여기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는 좌표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림에 보니까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요 밑변의 길이가 10인 거는 알 수 있죠? 네, 지금 높이가 몇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이 높이를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P의 좌표에서 Y를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식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요 5분의 4x잖아요. 그러면 P의 좌표가 10, Y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x에다가 10을 대입하면 자동적으로 y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8이죠. 그래서 y가 8이란 얘기는 P의 좌표가 10, 8이란 얘기고 높이가 8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10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는 40. 자, 여기서 또 유의를 하셔야 될 건 단위가 없는데 단위를 붙이시면 틀려요. 아시겠죠? 네, 얘는 단위를 붙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요. 자, 옆에 있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지금 필요한 게 이게 높이라는 건 알아요. 0에서 2칸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높이는 2겠죠?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건 P의 좌표랑 Q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P도 X가 몇인지 모르죠. Y가 2라는 걸 알고요. Q도 X가 몇인지 모르고 Y가 2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P라는 점은 식이 얘를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Y에다 2를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X는 그럼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P의 좌표가 마이너스 2,2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Q는 요식을 지나죠? 그러니까는 여기 Y에다 2를 대입하셔야죠. 그러면 2는 3분의 1 X여서 3분의 1을 넘기면 역수가 되겠죠? X는 6이 되는 거죠. 요 Q의 좌표는 6,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니까 몇 칸이에요? 8칸. 네, 8칸이죠? 높이가 2였죠? 그러니까 8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가 돼서 답은 8이 답이에요. 8번이랑 8-1번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그림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8번은 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떻게 되더라? 뭐 다시 얘기하지만 관계식에 선이 있으면 그 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냐가 이 문제 푸는 방법인 거예요. 저렇게 푸는 게 맞았네. 그거를 안 하시면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8번 그러니까 선을 먼저 보시고 그 선에 지나는 점을 뭐 확인하시는 거 그거를 하셔야지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푸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79페이지부터인가요? 79페이지에 9번 79페이지에 9번을 보면은 정비례하고라 그랬죠? 그러면 관계식을 먼저 쓰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비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y는 ax라는 걸 먼저 쓰는 거고 x가 2고 y가 마이너스 6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a 구하는 식을 기억 이제 하실까요? a 구하는 식이 뭐죠? A는 x분의 y죠?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6이어서 a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이게 좌표인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a 구했으면 이 자리에다가 다시 a 대신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식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3이 되겠죠? 그래서 m은 3이고요. 요번에는 x에다가 3을 대입하시죠? 그럼 y는 마이너스 9네요. 네. 그래서 n은 마이너스 9고요. m이랑 n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고요. 정비례 방식 문제 중에서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순서를 아셔야 되죠? 정비례라는 걸 알았으면 순서를 써볼까요? 식을 먼저 쓰는 게 1번, A를 구하는 게 2번, A 구했으면 식을 완성하는 게 3번, 다음 문제에서 시키는 점을 대입하는 게 4번.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아니 쌤 제가 이걸 풀어서 맞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때는 풀었던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 방법으로 풀었는지 식이 안 써져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으로 푸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유는 알고 푼 것 같긴 해요. 추측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제가 그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때 알고 지금은 까먹었으면 모르시는 거죠. 그죠? 풀었는데. 근데 그때는 알고 풀었다고 쳐도 또 지나가지고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잘 모르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풀었는지 맞는지.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거라 이거 얘기죠. 네. 항목이 월수보다는 또 쓸데없는 얘기 하시네요.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는 요 넓이 구하래요. 삼각형의 넓이니까요.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그게 넓이가 y니까 y라고 이렇게씩 쓰시면 되겠죠. y는 6x. 그냥 삼각형 넓이식을 쓴 거예요. y가 삼각형 넓이여서. 그러면 식 만들었는데 BP의 길이가 10이니까 이거는 x가 10이란 얘기고요. x에다 10을 대입하면 60이죠. 여긴 단위를 붙이셔야 되겠죠. 60제곱센티미터가 넓이가 됩니다. 이 문제는 단위가 있으니까 붙이셔야 합니다. 자, 요게 11번. 네. 다음으로 가요. 자, 다음은 어디니? 19, 21, 22. 자, 19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관계식이 둘 다 P라는 점도 관계식을 지나고 Q라는 점도 관계식을 지나네요. 그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P의 좌표를 구하셔야 돼요.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P가 지금 1, 몇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1을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1, A. 문자가 있으면 문자 있는 대로 쓰셔야 합니다. 대입하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Q도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얘는 3, 죠?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면 Y는 몇이에요? 3, 3A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해 안 가면 얘기. 이해돼요? 말을 해. 진짜 돼요? 차연이 돼요? 안 돼요? 호준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것도 쉽지. 그렇다고 칩시다는 뭐니? 아유. 지금 얘 좌표를 그럼 1,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P의 좌표를? 네. Q의 좌표도 3,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이건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죠. 모르는 건 냅두고 아는 것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왜? 근데 얘가 지금 요식을 지나니까 요식의 이 자리가 x고 요 자리가 y 아니야? 좌표가 x, y인 건 알고 계세요? Y를 좌표가 앞에가 x고 뒤에가 y인 거 몰라요? 알아요? 그럼 x가 1이라는 얘기니까 x에다 1을 대입한 거예요. 네, 알고 있는 거는 식에다 대입하셔야 돼요. 지나는 식이라면. 자, 그래서 y 좌표의 합이니까 얘랑 얘랑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더하면 4a죠? 그게 8이잖아요. a가 2라는 얘기거든. 그럼 a가 2인 걸 알았으니까 p의 좌표가 보이죠? 1,2겠죠? q의 좌표도 보이죠? 여기다 2 대입하면 6이잖아요. 자, 그래서 a의 값, a만 구하면 되는 거였구나. 네. a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요. 네, 그 P는 네. P는 Y가 A잖아요. 네, 근데 Q는 Y가 3A가 네.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 식에다 대입한 거라니까요. 3을 요 식을 이용하시는 건데 네. x가 3이니까 x에다 3을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a랑 3이랑 곱해진 거죠. 그게 y라고 돼 있잖아요. 아. 네. 다음으로 갈게요. 요거 쓰세요. 전 이렇게 풀면 되죠. 됐어요. 21번을 해야 되는구나. 자, 21번도 그림을 보니까 정비례라는 게 보여요? 그림이 직선이잖아요. 원점도 지나고. 그럼 뭘 생각하라고요? 관계식을 먼저 쓰라 그랬어요. y는 ax. 정비례인 걸 아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림에서 좌표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러면은 뭘 구해야 되는 거죠, 먼저? K A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자, A는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 반대예요. 네, X분의 Y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5분의 3이 됐어요. 여기까지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알아야 돼. 다 이 방식으로 풀 건데. 그래, 요 자리에다가 5분의 3을 넣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 모르면 안 돼. 모른다고 해서 해결될 일 아니야. 여기 문제 다 이렇게 풀 건데. 자, 그래서 관계식을 만들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얘가 x고 얘가 y죠? 그러니까 x에다가는 k 쓰고 y에다가는 11을 쓰시면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12 곱하기 얘 역수해야죠. 3분의 5가 돼서 2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모르면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따가 반비례도 할 거잖아요. 반비례도 이 순서는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네. 그림 보고 무슨 식 사용해야 되는지 식을 먼저 쓰시고 식이 완전히 안 구해졌으면은 좌표를 찾으시고 좌표 가지고 a 값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식을 쓰시고 물어보는 거 대입하시고 이런 식으로가 모든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근데요. 음. A를 네.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문제도 네. x를 유치해가지고 y를 여기에다 쓰는 네, 공식이니까요. 공식이 바뀌겠어요? 공식은 안 바뀌어요. 아시겠죠? 정비례일 때만이에요. 자, 22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x에 대하여 y를 x에 대한 식으로 뭐 말은 되게 어렵게 나왔지만 y는 식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 말이 보이죠? 그러니까 또 식을 쓰시면 돼요. 또 xy를 알려줬죠? 그럼 뭐 하면 돼요? a를 구하면 돼요. a 구하는 식이 x분의 y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쓰면 좀 보기가 불편하죠? 나누기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a가 마이너스 12분의 1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하면 돼요? 이 a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얘가 답입니다. 21번이나 22번이나 차이가 없죠? 넘어가도 될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외우라고 했는 거 오늘 물어본다 그랬는데 다 외우셨어요? 진짜요? 아니요. 그 X축 Y축 그거 말하시는 네. 정비례에 관해서. 이거 망했다. 자, 먼저 하고 싶으신 분? 어차피 다 물어볼 거야. 선생님. 네, 외우긴 외웠거든요. 그러면 아니, 틀려도 되니까 얘기하시면 아니, 돼요. 아니. 근데 그 뭐지? 여기 우선 강은이 먼저 시작해 볼까요? 정비례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선생님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를 다 얘기하셔야죠. A가 0보다 클 때 네. 원점을 지나는 오른쪽 위에 방향.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고 오른쪽. 자, 오늘 할 걸 이제 해볼게요. 호준이 잘 외우셨습니다. 역시 한번 외웠던 기억이 나시죠? 아니 그 저거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웠던 게 기억이 나는 거잖아, 그게. 저번 책에 나온 설명보다 이 책이 더 외우기 쉽게 나왔어요. 아 뭔가 좀 더 깔끔해. 응. 똑같이 써있던데, 내가 봤을 때. 모르겠는데 칸이 더 깔끔해. 칸이 깔끔해? 뭐, 알겠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 이제 더 이상 저희는 1학년 1학기 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네. 빠이빠이입니다. 이제 1학년 1학기는. 네. 아시겠죠? 자, 우선은 반비례 관계의 특징은 자, 기본적으로 원점을 지나지 않고요. 아 맞다 안 지나지. 네. 곡선이고요. 관계식이 y는 x분의 a고요. A 어떻게 구해요? a는 좌표에서 x랑 y를 그냥 곱하면 돼요. 네. x 곱하기 y가 a 구하는 식이라고요. 반비례일 때가 정비례보다 a 구하는 식이 훨씬 쉽죠. 근데 그게 네, x좌표랑 y좌표 그냥 곱하기만 하면 a야 그냥. 반비례일 때는. 근데 뭐가 더 어려워요? 반비례일 때는 직선일 때는 아까 원점이랑 점 하나만 알면 그냥 찍어놓고 두 개만 이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반비례일 때는 곡선이다 보니까 점을 최소한 양수도 한 4-5개, 음수도 한 4-5개를 꼭 구하셔야 돼요. 순서상의 한마디로 8개에서 1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수, 양수까지 표현을 해주시려면. 그리고 또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양수만 표시하시면 틀려요. 네, 음수, 양수를 다 표시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A가 양수일 때에는 제1사분면, 3사분면 지나고 두 군데 다 그림이 따로따로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곡선 모양이. 선생님. 네. 근데요 저거를 했을 때 네. 그 저거 뭐지? 저거 표시한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네. 이거가 맞게는 틀리는 위치 다르면 틀려요. 아니면 네, 당연히 틀리죠. 빵점이에요, 네? 네, 틀리겠죠? 네. 자,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 4사분면 지나고, 자, 곡선 표시가 되는 거.
A가 양수일 때는 증가 감소라고 외우셔야 되고 음수일 때는 증가라고 외우셔야 되는데 조금 더 쉽게 외우시려면 여러분들이 방금 정비례를 A가 양수일 때 증가 음수일 때 증가 감소로 외웠죠? 그러면 반비례일 때는 그거의 반대예요. A가 양수일 때가 증가 감소고 음수일 때가 증가입니다. 반비례니까 반대라고 그냥 외우시는 게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비례만 하나 정확하게 외워주시고 반비례는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건 A를 절대값을 하면 그러면은 뭔 차이가 생기냐면 X축, Y축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원점으로부터도 그러니까 당연히 멀어지겠죠. 한마디로 A의 숫자가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작아질수록 원점으로부터 가까워진다. X축, Y축도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X축이랑 Y축의 절대 반비례는 그래프에 닿으면 안 돼요.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모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네, 그 안에 떠 있어야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으면은 반비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붙여서 그리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1번을 볼게요. 밑에 있는 1번을 보면 사탕 12개를 똑같이 나눠준대잖아요. 한 명한테 나눠주면 당연히 한 명이 12개 갖겠죠? 두 명한테 나눠주면 6개 가질 거고 3명한테 나눠주면 4개씩 가질 거고 4명한테 나눠주면 3개씩 갖겠죠.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곱하면 다 10이라는 거 보여요? 아까 반비례 구하는 식이 A 구하는 식이 그래서 XY 곱하면 된다 그랬죠? 이래가지고 싶다. 네, 그래서 다 12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A인 거죠. 곱한 게. 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반비례 하는지 말하시오 그랬으니까 반비례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10이라는 것도 알았죠? 네, 그러니까 Y는 X분의 10이라고 써주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프에 표현을 할 때에는 자, 아무 숫자나 대입하셔도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점 찍기가 쉬우시려면 위에 있는 이 12에 약수로 대입하시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야지 분수나 소수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대입을 하실 때에는 항상 12의 약수 많죠. 1, 2, 3, 4, 6, 10이잖아요. 6개나 되잖아요. 이런 숫자를 대입하시는 게 가장 좋다. 오케이? 그런데 양수만 대입하시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음수도 대입하셔라. 근데 이거 활용 문제니까 음수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양수만 넣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림 그릴 때는 음수도 대입하셔라.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1-1번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x고 넓이가 10인 직사각형인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하면 얘는 식 어떻게 써야 돼요? 1-1번이요. 네, 1-1번이겠죠, 당연히. Y는 X분의 10. y는 x분의 10. 맞아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원래대로 하면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뭐예요? 10은 가로 곱하기 세로일 거 아니에요? 가로가 x고 세로가 y잖아요. 근데 x 곱하기 y로 돼 있는 모양은 이게 a인 거죠? 네, 반비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랑 y 곱해서 지금 10이 된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a가 10이어서 반비례라는 걸 바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문제를 보시고 반비례라는 걸 생각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풀 수는 없어요. 자, 가로의 길이가 2일 때 직사각형 세로의 길이는 그래서 5cm. 자, 반비례는 1학년 때만 배워요. 2학년, 3학년 때는 반비례는 나오지 않아요. 정비는 정비례는 나오고요, 2학년 때. 그러면 네. 반비례보다 정비례가 중요한.
중학교 때는 그렇죠. 고등학교 때 다시 반비례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는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1-2번으로 갈게요. 반비례면 또 아니면 X 표시하래요. 자, 뭐가 반비례죠? 1번이 반비례예요? 2번이. 아, 3번. 몇 번이 반비례라고요? 2번이랑 3번. 네, 2번이랑 3번이 반비례죠. 1번은 정비례죠. 4번은 뭐예요? 1차식 1차식 아니에요. X가 분모에 있으면 몇 차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유리함수. 유리함수요. 네, 이게 왜 1학년 거에 나오죠? 모르죠? 우선 아니라는 건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자, 아무튼 분모가 X가 있기 때문에 절대 성빈이처럼 낚이면 안 돼요. 네, X는 항상 분자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반비례라고 했는데 숫자가 붙어 있을 수는 또 없어요. 뒤에 플러스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이것도 또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A가 양수일 때는 제1사분면 3사분면 지나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지 않는 곡선이고 X축, Y축도 지나지 않고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A가 음수일 때에는 2사분면, 4사분면 지나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좌표 대입한 거를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근데 은근히 대입을 잘 못 하시잖아요? 2번만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자, 2번을 풀고 넘어가면, 밑에 있는 거를 푸는 게 나을까요? 2번이 더 쉬운 거고, 밑에 있는 게 좀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자, 뭘 얘기하고 싶어서 밑에 걸 푼다고 얘기를 했냐면요. 4번을 풀려고 얘기한 거예요. 네. 4번을 보시면은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야 돼요. x에는 절대 0을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네. 분모가 0이면 숫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0은 못 대입해요. 반비례일 때. 자, 그러면은 x에다 뭐 대입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1, 또 2 2, 3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4 대입하면 불편하겠죠. 네. 자, 원래대로 생각하면 1이랑 3만 대입해야 되는 거죠. 왜? 3의 약수만 대입하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두 개만 가지고는 점 찍기가 좀 그렇죠? 네. 지금 x에다 1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3이고요. 3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1, 마이너스 3 여기고요. 3, 마이너스 1 여기에요. 지금 두 칸이 1이니까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곡선 그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2도 대입한 거죠. 2,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2,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1.5니까 이 정도 되겠죠. 쌤, 마이너스 3. 왜요? 얘기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마이너스 3에다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y가 마이너스 3이라고. 네, 마이너스 3이요. 거기. 또 정신 못 차리시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이을 수밖에 없겠죠, 얘는. 네, 원래 아까 4개, 5개 정도 찍어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요게 최선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요 정도. 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좀 더 자세하게 찍고 싶으면 2분의 3 대입하셔도 되겠죠? 그럼 y가 마이너스 2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나는 점, 한 이렇게 하면 4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인 거는 굳이 막 대입해서 찾지 마시고요. 그냥 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칭하면 점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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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그림 끝까지 그리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4번을 그린 거예요.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꼭 곡선으로 그리셔야 되는 거죠. 점만 찍으시면 또 안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다음 그 밑에 2-2번도 여기 보시면 좌표 보이죠? 자, 이 관계식이 y는 x분의 a였던 거고요. 그걸 지나는 좌표가 2,1이죠. 그러니까 a는 2랑 1을 곱한 2라고 바로 구하시면 되죠. 반비례니까요. 됐나요? 넘어가요. 설명은 끝났죠? 아이고. 이제 자, 문제는 오늘 숙제를 어디까지 낼까요? 조금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낼까요? 128쪽이요. 128쪽은 뭐예요? 아 그거는 좀 양심이 없는. 뭐 애매하게 왜 128이에요? 127쪽이요. 129요. 131쪽이요. 129요. 129면 몇 장이죠? 129면은 한 장, 두 장, 장 반. 두 장이에요. 아 근데 그럼 129까지만 낼까요? 아니 근데 그러면- 선생님 128쪽으로 해가지고 딱 두 장이면 깔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안 깔끔해요. 하나도 안 깔끔한데요? 깔끔한데 두 장. 129까지 할게요. 네. 아, 이것도 많이 적게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어. 2-1번에 1, 2번 있잖아요. 2-1번에 1, 2번 몇 쪽이에요? 방역훈 네, 2-1번에 124. 124요? 네, 2-1번에 1, 2번이요. 네. 그럼 걔네들은 약수가 얘네들은 숫자가 어렵죠? 네. 네, 1번을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1번을 해보면, 자, 1번은 뭐 대입하면 좋을까요? 1, 1. 그 다음, 2, x에다 1 대입하면 y도 1이죠? 그러면은 1,1이니까요. 여기다 찍어야 될 거, 1,1이죠? 맞아요. 1,1이면 여기다 찍어야 될 거. 그 다음에 x에다 이번에는 2분의 1을 대입하셔야죠. 그러면 2분의 1, 2예요. 여기다 찍어야 되고. 다음 x에다가 2분의 3 대입하셔야죠. 2분의 3 대입하면 2분의 3은 좀 애매한가? x에다 2를 대입할까요? 네. 그러면 y가 2분의 1이죠? 2,2분의 1이니까 여기. 그럼 그림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반대쪽에도 여기랑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이니까 여기랑 여기죠? 그러면 얘도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근데 끝까지 찍어야 되나요? 네, 항상 끝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완전 끝까지요. 네, 그래프에 있는 모양 끝까지 이렇게 그리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